갑질인지는 모르겠는데 기획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그때 치타를 본 거예요. 거기서 엄청 울고 나도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죽기 전에 이 얘기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커피 하나를 파는 거예요. 그럼 나는 고객 가치는 뭐냐? 그냥 말 그대로 값어치. 그래서 기획자는 서번트인 거예요. 교육 기획을 나름대로 되게 잘했고 인정도 많이 받았었는데 그땐 되게 어린 마음일 수도 있는데 교육 기획이라는 건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 수업을 듣지 않고서는 이 사람이 잘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잖아. 난 그게 너무 답답했었던 것 같아. 사실 처음부터 남들이 내 교육 기획을 알아봐 주지 않은 것에 대한 갈등이 있지는 않으셨어요? 맞아요. 왜냐면 꽤 오랜 시간 동안 교육 기획을 했으니까 거의 10년 정도 한 셈인데 그 중에 막판에 사실은 그런 니즈가 있었던 것처럼 저는 느꼈거든요. 같이 살면서. 맞아요. 그 어떤 계기로? 그때 우연히 도쿄에 갔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치타가 유망하지 않을 때였었는데요. 그때 치타를 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진짜 엄청 울고 온 것 같아. 거기에 가서 나도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죽기 전에 이 얘기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날 원래 출장으로 갔었던 거였는데 한 이틀 정도를 딜레이를 시켰어요. 비행기표를 뒤로 미루고 거기에 있으면서 이거 만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막 찾아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 맞다. 그때는 기억나지? 한창 유학을 가고 싶다고 했었어. 내가 유학을 너무 가고 싶다고 도쿄로 유학을 가고 싶다고. 그럼 내 사실은 인생을 유학을 가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뭔가 인정받고자 하는 전문성을 충족시키고 싶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사실 그땐 컸어요. 그랬던 것 같아. 전문성. 난 너무 그 전문성. 그래 전문성에 대한. 교육기획자예요. 그럼 어떤 대학 나오셨어요? 라는 질문에 저요? 대학 중퇴했는데요? 가 아니라 어떤 대학 나오셨어요? 저 하버드 교육대학원에서 네. 맞아. 그때 당시에는 뭐 이런 그런 거죠. 것들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참여해주셨던 분들은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했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갈증이 아마 있었던 거일 거예요. 솔직히 그랬던 것 같아. 진짜 그랬던 것 같아. 그때. 왠지 모르게 더 커지려면 그런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회적 시선의 프레임을 우리도 갖고 있었던 거지 그때. 맞아. 아무튼 도쿄에 그래서 우리가 1년에 거의 2달 정도는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장으로 계속 머물지는 못하고 뭐 15일 끊어서 한 2달 정도를 뭘 했냐면 거기 가서 계속 치타야만 팠어요. 그거 진짜 특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시절에 우리는. 진짜 치타야만 미친 듯이 팠어요. 그 어떤 책에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을 스스로 밟아가면서 그래서 몇 시에 가야 마스터 문해아키를 만날 수 있는지까지 알아요. 그래서 몇 번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 발걸음이 너무 빨라 진짜. 그래서 그 사람한테 영감을 되게 많이 받았고 나도 60, 70 될 때까지 기획자라는 업으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었던 것도 그때였을 거야. 그 시절에 마스다 문해아키 그분이 60대 중반쯤이었나? 62, 3이었던 거. 그래서 근데 그 나이를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의 날이 되게 날카롭게 살아있었잖아요. 항상 그분은 어떤 거에 대한 결과물을 내기 전에 책을 써요. 근데 내가 놀라웠던 거는 그 책에 나와 있었던 내용 그대로 현장에 가면 다 되어 있는 거. 나는 늘 그게 예술처럼 보여졌고 그런 거에 대한 동경이 생겼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브랜드를 기획하게 됐었던 거죠. 그치.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교육 기획도 물론 좋았지만 기획자로서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기획에 대한 정리를 좀 해놨었거든요. 그걸 한번 오늘 풀어보자. 윤소정이 기획을 하면서 지금까지 느꼈던 기획은 무엇인 것 같으세요? 기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 가치를 생각하는 사람. 나는 이거는 마스터 문의한테 백기한테 배웠던 거고요. 실제로 그거를 실천해 나가는 기획자는 정말 서번트라는 것을 온몸으로 배우고 있는, 그리고 지금도 계속 기획은 배우고 있어요. 왜냐면 기획은 완료형이 아니라 ing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막 만들어 놓고 끝 기획자가 사라져 버린다면 나는 그건 기획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사실 기획이라고 하면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초기의 작업, 그러니까 딱 끝나면 기획이 끝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은데 왜 ing라고 얘기하세요? 절대 안. 왜냐면 처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 가치를 생각해줘야 되는데 그 고객 가치는 계속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무슨 컨설턴트가 기획을 한다. 변덕스럽 진화하는 거지. 고객은 진화해. 진짜 진화한다. 고객은 세상이 흘러가듯이 고객은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그 왜 컨설턴트들이 초기 기획 잡아주고 사라지잖아요. 그건 난 절대 기획자가 아니다. 그냥 컨설턴트다 라고 생각하고 기획자는 진짜 현장에서 계속 고객 가치를 디벨롭 같이 시키는 사람인 것 같아. 근데 고객 가치라는 표현이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고객 가치, 고객 추상적이지. 중심 뭐 이런 어려운 단어니까 그거를 윤소정 스타일로 정의를 한번 내려본다면 나한테는 되게 쉬운 단어로 들리는데 왜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커피 하나를 파는 거예요. 그럼 나는 고객 가치는 뭐냐? 그냥 말 그대로 값어치. 값어치, 그 가치는 이꼬르 값어치. 내가 돈을 냈잖아요. 고객이 네. 나한테 공짜로 하는 게 아니잖아. 물론 공짜인 것들도 이런 유튜브 같은 것들도 공짜인 것 같지만 나한테 시간을 준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값어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기획자가 계속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 같은 게 있으면 나는 이제 커피 하나를 팔더라도 이 커피가 예를 들어서 5,000원이었어. 그럼 1.5배에서 2배의 값어치로 늘 얘를 바라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준 게 5,000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10,000원인 거지. 그러면 내가 그 10,000원의 값어치를 하나?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좀 기획자로서 우리가 팔고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으면 그 값어치를 보는 게 되게 더 쉬워지거든. 우리가 처음에 커피를 한다고 했었을 때 사실 나는 커피 잘 몰라. 커피 좋아 이렇게만 하지. 대신 우리한테는 스웨덴에 너무 커피를 잘하는 로스터리 뷰클랜드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 거고 그건 그 친구가 할 일이니까 난 그걸 최선을 다해 존중하지만 나는 기획자로서 저걸 커피로 볼 게 아니라 우리가 파는 게 뭘지에 대한 정의를 처음부터 내리고 시작을 갔었었고 그때 당시에 나한테 가장 필요했었던 거 그리고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나 계속 보니까 휴식인 거지. 그때 시대적으로 번아웃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던 때였어요. 코로나 이후로 번아웃이라는 단어가 많이 없어졌는데 그때는 진짜 다들 너무 바쁘고 힘들게 살았을 때니까 계속 뭔가 카페에 가서도 막 컴퓨터 해야 되고 뭔가 막 생각해야 되고 뭔가 막 뒤처진 것 같고 그거에서 잠깐만 포즈 버튼을 누르는 잠깐만 멈춤을 누르는 그런 휴식을 팔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파는 것을 휴식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10,000원짜리 휴식인가를 계속 보는 거죠. 그래서 10,000원짜리 휴식을 낼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지? 라고 했었을 때 뭐 수목원 같은 데도 갈 수 있을 거고 뭐 전시장 같은 데도 갈 수 있을 거고 그럼 저분이 돈을 계산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걸 같이 생각해. 그 시간보다 혹은 그 시간만큼이나 여기가 좋을까? 그러면은 바꿀 게 계속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도 가는 데가 우리는 경쟁 없이 커피숍을 잘 안 가잖아. 그쵸. 가서도 막 박수 치면서 너무 맛있다고 하면서 커피 먹고 사진 찍고 이렇게 오지 얘네 거 가서 뭘 배울까? 이런 거 진짜 우리는 하지 않았잖아. 대신에 전시장 그리고 어떤 휴식을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 뭐 이런 데에 가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편해하는구나. 약간 우리가 특이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보통 사업을 하면 동종업체에 가서 시장 조사를 해요. 동종업체 제일 잘한다고 하는 데들을 가서 얘네가 뭘 잘하네? 이 부분은 카피를 해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일들을 해가면서 그 산업이 확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잘하는 걸 서로 카피하니까 산업은 발전을 하는 건데 우리는 안 보죠. 그들의 철학을 존중해요. 그들은 커피 맛에 대한 철학을 기획한 거니까. 그렇지만 그분이 휴식하려면 뷰클랜드에 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와인도 마찬가지고 학원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팀원들한테 와인에서 이 스웨덴 피크닉이라고 하는 데서 일하는 팀원들한테 가서 너네는 뭘 파는 사람이야? 라고 물었을 때 와인을 파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들은 자기네들이 It's not wine, it's picnic. 그래서 피크닉을 파는 그리고 그 피크닉 안에 즐거운 대화를 판다고 알고 있을 거고 그럼 아까 그 값어치라고 했으니까 돈을 받을 때 이건 되게 중요한데 그 전체 팀을 관리하는 팀이 이제 우리는 캡틴이라고 부르는 리더가 있단 말이에요. 그 리더는 계속 뭘 하는 사람이냐면 돈을 받고 결제할 때 이 사람이 예를 들어 7만 원을 냈어. 그럼 그걸 7만 원으로 볼 게 아니라 곱하기 1.5배에서 2배니까 한 10만 5천 원? 뭐 그걸 10만 원 정도
정도의 가치로 계속 보면서 이 사람이 10만 원을 냈을 때 갈 수 있는 곳. 뭐 4명이서 왔으니까 25,000원, 뭐 3명이서 왔으면 33,000원을 냈을 때 갈 수 있는 곳을 계속 생각해 볼 수 있게끔 질문을 지금도 계속 하죠. 우리가 그 값어치를 하고 있나? 학원도 마찬가지고. 그 질문을 놓치는 순간 브랜드가 위험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위험해지죠. 네. 그래서 기획자는 서번트인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도 기획자 하고 싶다고 하는 친구 진짜 많이 오거든요. 그럼 나는 기획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2가지를 늘 얘기했었는데, 첫 번째는 현장 경험이 많아야 된다. 현장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기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해야 되는 게 현장 경험을 많이 쌓으면서 고객의 소리를 듣는 연습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2번째는 진짜 기획이라고 하는 거는 책 한 권을 읽다가도 내가 이제 뉴런업 클럽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매일 밤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공부가 확 열려서 자기가 갖고 있는 업의 접목이 되게 잘 되는 순간이 있어요. 막 티핑 포인트가 딱 열릴 때가 있거든요. 보면 그게 언제냐면 자신의 고민을 끝냈을 때야. 자신의 인생의 고민을 끝내고 그 다음에 세상의 관점이 넓혀졌을 텐데, 뭐 이런 걸 쉽게 말하면 책을 읽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건 뭐냐면 자기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책을 보는 거야. 그럼 맨날 똑같은 데다가 밑줄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야가 되게 좁아지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저자가 어떤 의도로 이야기하는지부터 먼저 봐라. 그러면 소비자가 하는 의도들을 캐치할 수 있는 눈이 생긴다. 내 관점으로만 계속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저작물이 세상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를 또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또 생각이 또 열려.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생각이 아니라 조금 더 확장된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우면 기획자로서 대성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도 그거 처음에 잘 못했을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예를 들면 그 카페에서 저희 처음 테이블이 맞아. 낮은 테이블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이 편하게 예쁘게 이렇게 먹을 수 만들려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놓으면 테이블이 안 예쁘니까 낮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요즘에 트렌드라고 하는 것처럼. 그랬더니 사람들이 테이블 불편하다라는 피드백을 종종 줬는데, 그때 초반에는 이런 생각도 사실 우리는 했다고. 불편한 거 알고 만들었어요. 그 내 생각인 거잖아요. 그 고객 관점이 부끄럽다. 아니라. 그래서 한동안 그거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하다가 피드백을 받다 보니까 아 진짜 고객들 입장에서 불편한 건데 이걸 우리가 고쳐야 되는구나를 좀 뒤늦게 깨달았었던, 저한테는 좀 그런 부끄러운 사례가 있네요. 상대로 잘한 부분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휴식을 컨셉으로 잡고선 간다고 했었을 때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반대를 했었잖아요. 왜냐면은 그렇죠. 잘 쉬고 가셨어요?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뭐 이런 멘트들을 날리니까. 보통 F&B에서 카페는 회전율이 수익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회전율은 무관심하고 재방문율을 핵심으로 잡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했으니까 완전 정반대의 개념으로 간 거죠. 그랬더니 사업하는 형님들이 그거는 안 먹힐 거다라고 이제 다들 하나같이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곤조를 지켰죠. 근데 이 차이는 뭐냐면 처음에 잡았던 컨셉과 벗어나지 않느냐. 그 처음에 잡았던 컨셉은 휴식이었잖아요. 그러면 휴식에 벗어나지 않는 범주 안에서는 이 고객 가치니까 이거는 수용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였었고, 반대로 우리가 계속 조금 더 약간 목소리를 낮춰서 그리고 이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했던 거는 컨셉에 맞기 때문에 버리면 안 되는 거였었지. 근데 간혹 보면 고객들이 만족해도 망하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치, 있지. 이게 장사가 꼭 그 장사나 사업이 안 돼서만 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있지. 고객 가치를 충족시켰는데, 왜냐면 본인이 과거에 그 실패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고객 만족은 어마무시하게 채워졌는데 그 사업은 망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비멜셀프라고 하는 이제 옷 브랜드를 또 해봤지. 네, 하고 싶은 거 많이 해보는 스타일. 그래서 안 하지. 그래서 1억 5천원 날렸지. 현금 1억 5천. 그거는 그 고객분들이 만족할 수밖에 없지. 왜냐면 원가율이 엄청나게 높았으니까. 타 쇼핑 브랜드 대비 1.5에서 2배를 2배를 줬어요. 고객 가치를 1.5배에서 2배를 주기 위해서 실제로 원가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바보 같은 기획이었던 거지. 왜냐면 고객 가치를 생각한다는 것에서 이게 되게 쉬운 예시겠다. 고객 가치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친구도 되게 중요하고 그 돈을 내는 기업의 입장도 되게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좀 훌륭한 기획자라는 건 밸런스를 맞추는 기획자인데 이때 고객 가치는 1번, 2번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말 그곳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팀원들까지 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지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F&B 비즈니스에서는 동선 짜주는 게 직업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페이가 엄청나게 높다고. 왜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이거 이번 주에 들었던 얘긴데 우리 삼촌이 새로운 새로운 직업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부산에 굉장히 삼촌네를 좋아하는데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하시는 치킨왕이 있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치킨집 되게 여러 개를 운영해서 치킨왕. 그래서 돈도 굉장히 많이 번대요. 근데, 같은 브랜드를 10개 운영하는. 같은 브랜드. 근데 그분이 삼촌을 너무 아끼니까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 브랜드만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왜 돈 많이 버는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브랜드는, 그러니까 모 브랜드는 너무 제품 개발을 많이 해서 이게 치킨집이라는 것은 사람도 안 뽑아주는데 계속 소스를 개발하니까 사람도 없어서 자기네 여태까지 4년 동안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쉰 날이 없대요. 하루도 쉰 날이 없대. 계속 소스만 발라야 된대. 그러니까 이러니까 진짜 너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거는 돈을 벌어도 돈을 버는 삶이 아니다. 걔 뭐 이렇게 개발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어떤 반대로 B 브랜드를 하라고 알려줬는데 그 브랜드는 그냥 모든 게 다 구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구운 거를 내가 잠깐 데펴서만 나가면 되는 거래.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돈이 조금 더 여기보다 덜할 것 같지만 왜 우리가 어떤 직원 구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브랜드라서 이 브랜드를 하라는 얘기를 듣는데 내가 되게 양심에 찔리는 거야. 기획자가 자기 기획은 끝내준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 수 있잖아. 멘트를 많이 만들면 그만큼 힘든 거고 그러면 이탈률이 더 많을 거고 그런 것들까지 이제 고려하는 게 성숙한 기획자일 거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Be Myself 실패 사례도 얘기할 수 있지만 계속 원가만 계속 높여서 뭐 이건 나한테 아이디어 너무 중요한 거야, 이건 나의 곤조야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기업의 이윤을 생각하지 못하면 이제 지속 가능성이 없어지니까 이런 것들을 다 밸런스를 맞춰야겠지. 고객과 함께 일하는 팀원과 기업의 밸런스를 맞춘다. 그거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정말 우리나라에 많아졌으면 좋겠어. 옛날에는 내가 1등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젠 진짜 그것보다는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어딘가를 갔을 때 나의 가치를 막 이렇게 생각해줘서 좋은 서비스를 받으면 얼마나 좋아. 대한민국에 그런 게 많으면 얼마나 재밌겠어. 그 돈을 10,000원을 냈는데 20,000원짜리 서비스 받으면 얼마나 좋냐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